지금부터 4급 모아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새 젊은 친구들 무슨 얘기하다 보면 정말요? 하고 많이 되물어요. 그걸 중국어로 쩐더마 하고 묻죠. 그런데 오늘의 포인트는 부사 쩐더예요. 조금 여러분들 헷갈릴 거예요. 자, 부사로 쓰였을 경우에는 정말로 확실히란 뜻이 돼요. 부사로 쓰였다는 얘기는 뭐예요? 수로 앞에 쓰였다는 얘기죠. 빵이 빵워바 좀 도와주세요. 이가 들어갔으니까 좀이죠. 我真的需要你的帮助. 정말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라는 거였고요. 예문 봅시다. 他真的不会唱歌,你就别为难他了. 그는 진짜 노래 부를 줄 몰라요. 정말로 노래 부를 줄 몰라요. 역시 조동사 앞에, 수로 앞에 쓰였잖아요. 그쵸? 당신 그만 그를 난처하게 하세요. 왜 난타라 그를 난처하게 하지 마세요. 비에 두 번째 목적으로 쓰였을 때는 진짜예요. 사실은 이때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인 건데 我简直不相信这是真的. 나는 정말 이것이 这是真的. 이게 진짜라는 것을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진짜 혹은 사실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좀 안 헷갈리겠다. 그쵸? 这是真的. 이것이 진짜라고 하는 것인지 혹은 사실이라는 것을 못 믿겠습니다. 라고 그랬고요. 다시 예문 봅시다. 我不能不相信 나는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那条消息完全是真的. 그 소식이 완전히 진짜라는 것을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真的 이렇게 목적어로 쓰였을 때는 사실, 진짜로 쓰인 거고 부사로 쓰였을 때는 수로 앞에 쓰였을 때는 정말로 확실이란 뜻으로 쓰인 거예요. 그럼 이번 기출문제 나오는 세 단어 봅시다. 징차의 공연이나 글 등이 뛰어나다, 훌륭하다 형용사죠. 깡차의 방금이고 연추 공연, 공연하다. 쩐더 정말로, 진실로예요. 우리 문제 봅시다. 很精彩刚才的演出真的. 자,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세요. 네, 수고들 하셨어요. 같이 정답 맞춰보죠. 很精彩, 매우 멋졌습니다. 수로겠죠? 그쵸? 그 다음에 깡차이더 방금의 뒤에 있으니까 뒤에 명사 성분 와줘야죠. 그러니까 깡차이더 연주 방금의 공연은 진짜로 정말로 확실히 쩐더 부서죠. 헌징차이 방금 공연은 진짜 멋있었어요. 라는 게 정답이죠. 깡차이더 연주 쩐더 헌징차이 여기서 쩐더는 부서로 쓰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복습해 보세요. 이번 문제의 포인트 부사 쩐더 어떻게 쓰였는가? 어떨 때는 목적어로 쓰이고 어떨 때는 부사로 쓰이는가? 해석이 달라져요. 한번 확인해 주세요. 한자를 알고 있으면 중국어 작문이나 독해에 도움이 되는데요. 우파는 우리말로 우리 도금으로 읽으면 무법이죠. 황해의 무법자, 무법천지, 법이 없다라고 해석하기가 쉬운데 거기서 조금 응용을 하면은 메이어빤파의 줄임말이에요. 그런데 왜 사조라고 그랬냐? 어떤 사전에는 동사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동사로 보기에는 조금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학자들끼리 의견이 갈려요. 사조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동사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는 여기서 사조로 봅시다. 자, 메이어반파의 줄임말이라고 그랬죠. 这个问题目前还无法解决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해서 이걸 사조로 보면 부사어로 보고 동사로 보면 얘가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V로 볼 것인가 O로 볼 것인가는 여러분들 판단에 맡길게요. 자, 뒤에 반드시 동사나 동사사조가 와야 합니다. 즉 얘를 동사로 본다면 동사나 동목사조가 목적으로 와야 하는 거고요. 아니면 얘를 부사로 본다면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가 와줘야 한다고 보는 거죠. 다 이징 우파 쯔포 쉐페 학빈할 방법이 이미 없어요. 그래서
고, 只好中断学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只好, 어쩔 수 없었죠. 학업을 중단하게 되어 있어요. 이번 문제 세 단어 보죠. 科学, 과학, 과학적이다. 无法, 뭐뭐 할 방법이 없다, 할 수 없다. 解释, 해석하다죠. 有些, 일부분 어떤, 事情, 일 사건이에요. 자, 기출문제 보죠. 是科学无法解释有些事情 더.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세요. 자, 같이 풀어봅시다. 是科学 과학이다. 그렇죠? 无法解释 해석할 방법이 없다. 有些事情 어떤 일들은 더, 是 더로 보는 게 더자 결구로 보는 게 맞겠죠? 有些事情 어떤 일들은 是科学 과학으로 해석할 수 없는 无法 뒤에 동사 왔죠? 解释的 해서 이게 정답이죠. 有些事情是科学无法解释的. 여기서 시자문은 설명을 해주는 시자문이라고 보면 되죠. 그렇죠? 주어를 설명해주는 어떤 일들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 자,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봄으로써 여러분들 걸 만들어 보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사조, 우파, 어떤 학자들은 동사로도 봐요. 왜? 의미, 메이오빠한파의 의미와 활용할 때 주의점, 뒤에 어떤 성분이 오는가를 여러분들 꼭 체크해 주세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중국어 문법 시험에서 바자고 빠지면은 안고 없는 찐빵하고 똑같게 되죠. 바자고, 전치사 바와 전치사예요. 그 목적어가 당연히 부사어로 쓰이죠. 수로 앞에, 동사 수로문 앞에 쓰인 부사어인데 강조해주는 부분이 뭐냐? 바의 목적어가 어떤 변화, 영향, 결과 등이 생겼는가를 강조해주는 문장이에요. 즉 바자구에서 포인트는 바의 전치사의 목적어라는 얘기죠. 형태, 이제는 외우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주어, 부사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죠. 바, 목적어, 동사, 기타 성분이 온다. 자, 타바, 지단, 슐러, 기타 성분 왔죠? 바, 목적어, 수로, 기타 성분이 온다. 그러면 기타 성분으로 뭐가 올 수 있느냐? 가능보호를 제한 나머지 보호. 예를 들어서 결과보호, 방향보호, 정태보호, 수량보호 등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동태조사 러, 저, 그 다음에 목적어도 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동사의 중첩 형식이 올 수 있다. 바자고에서 수라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뒤에 기타 성분을 가져야 한다. 목적어를 갖는 경우 봅시다. 이 예문을. 타, 바, 밍즈, 가우스워, 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사실은 가우스는 목적어 두 개 가질 수 있는데 바를 뽑아준 거는 강조하기 위해서죠. 그 다음에 간혹 부사가 시험에 나와요. 바자고의 부사는요. 부정부사, 부, 메이나 조동사, 인가의 능, 혹은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는 바자 앞에 놓이고요. 나머지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자, 뒤, 수로 앞에 놓인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 부정부사, 조동사, 시간 이것만 앞으로 온다라고 기억해 두면 돼요. 그래서 예문 봅시다. 인가이바 조동사 앞에 왔죠. 이징바 시간사 앞에 왔죠. 메이바 부정부사 앞으로 왔죠. 그래서 부정부사, 조동사,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는 전치사 바 앞에 온다. 다른 전치사 앞에 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세 개는 여러분들이 세트로 외워두는 게 좋아요. 자, 이번 문제에 나오는 세 단어 봅시다.行李箱, 트렁크, 여행용 가방이죠. 룽, 띠우, 분실하다, 잃어버리다예요. 야오스, 열쇠죠. 봅시다. 儿子把行李箱的弄丢了钥匙.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네, 수고들 하셨어요. 우리 같이 정답 맞춰봅시다.儿子 아들이죠. 바자구죠.行李箱的 트렁크의 죄명사이죠. 트렁크의 아들은 아니잖아요. 弄丢了 잃어버렸습니다. 러 기타 상부 나올까요? 야우스 열쇠죠. 그래서 行李箱的 야우스가 되겠죠. 그럼 주어 목적어 그렇죠? 行李箱的 야우스 함께 묶어줘야 하니까 함께 다니는 거니까. 그 다음에 동사 플러스 기타 성분 儿子把 行李箱的 钥匙 弄丢了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아들은 트렁크의 열쇠를 잃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답을 풀어보세요. 네, 이번 시간의 포인트 발자국 개념과 뭘 강조해 주는 거다? 형식 그리고 부사의 위치 잘 챙겨 두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부담 없이 풀 수가 있어요. 발자국은 자주 나오는 시험 문제예요. 자주 나온다는 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발자국어가 없는 중국어 문법 시험은 없어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요. 수고하셨습니다. 원하다, 바라다의 뜻을 가진 단어가 있어요. 유인이 조동사로 보는 게 일반적인데요. 동사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설명해 드릴게요. 1번 뜻은 하기를 바라다, 희망하다예요. 그래서 타 유엔이 부인이 빵준이 그 사람 당신 도우려고 해요. 도우려고 해요. 안 해요. 유엔이 도우려고 해요. 자, 조동사로 보면 이거는 큰 문제 없죠. 근데 밑에 문장 보세요. 타만 유엔이 니 리우짜이쩌리 그들은 당신이 여기 남아있기를 희망해요 라고 할 때는 아무래도 희망하여 할 때는 동사로 보는 게 맞겠죠. 얘가 목적어고요. 나타나는 의미에 따라 조동사를 여러 개 쓸 수 있습니다. 这么好的条件 이렇게 좋은 조건이라면 他应该愿意接受 그는 마땅히 받아들이려고 할 거예요. 보세요. 这么好的机会 이렇게 좋은 기회라 그녀는 应该会愿意参加 그녀는 마땅히 참가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조동사가 여러 개 나왔을 때 보세요. 应该는 필요를 나타내죠. 그렇죠? 그 다음에 후이는 가능을 나타내죠. 愿意는 바람, 희망. 이 순서로 놓여요. 필과 희의 순서로 놓인다. 바람, 필과 바 혹은 필과 희의 순서로 놓인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可能, 想, 愿意, 应该 같은 일부 조동사는 정도부사 헌의 수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원래 헌은 형용사나 일부 심리동사를 수식해 주잖아요. 그런데 조동사도 수식할 수 있다. 我姐姐很愿意帮助她很愿意 자, 조동사인데 수식해 줬죠. 매우 돕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오늘 문제에 나오는 세 단어 봅시다. 돈 주고 빌리는 거예요. 돈 안 주고 빌리는 건 뭐라고 그러죠? 지에라고 그러죠.邻居 이웃이에요. 房子 집, 건물, 继续 조심하세요. 이거 계속하다 동사예요. 우리말에는 동사 같지가 않은데 중국어에서는 동사로 사용을 해요. 기출문제 봅시다. 租邻居的房子他继续愿意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네, 수고들 하셨어요. 우리 같이 풀어봅시다. 租邻居的房子 이웃의 집을 빌리다. 타,继续 계속하다. 유엔이 바라다. 자, 보세요. 타, 租邻居的房子 그는 이웃의 집을 빌리려고 합니다. 뭐 빌립니다. 그러죠. 그런데 계속 빌립니다. 얘가 동사가 돼요. 그리고 유엔이가 조동사로 온다는 거예요. 왜 유엔이를 조동사로 보냐면요. 보세요.
지시도 동사고 주도 동사예요. 우리는 이걸 부사어로 보는데 중국은 부사어로 안 봐요. 그래서 좀 희한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지시라는 거.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 대학원 가서 공부하는 친구들 있으면 지시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他愿意继续租邻居的房子.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풀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보세요. 이번 시간의 포인트, 조동사 유엔이 어떨 때는 동사로도 쓰이는 것 같아요. 활용과 예문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두세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주 출제되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라는 얘기예요. 존재 존연문, 존연문 심심치 않게 나오죠. 자, 형식 봅시다. 앞에 부사어로서 장소나 시간이 오고요. 그 다음에 수로, 목적어가 와야 하는데 수로는 존재, 출현, 소실을 나타내는 동사고 목적어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불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이 된다. 보세요. 昨天 어제 发生了一件大事. 자, 출현을 나타내는 동사가 왔죠. 앞에는 시간사가 왔죠. 그런데 一件大事는 불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인데 목적어죠. 우리는 목적어라고 하면 을를 생각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렇죠? 전현문인 경우에는 주어가 돼요.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중국어에서는 목적어인데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어제 큰 사건이 주격조사가 달라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존연문에 헷갈려하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자, 존연문의 종류 봅시다. 존재, 출현, 소실. 그래서 존현문이죠. 소실은 빼고요. 존재 예문 볼게요. 대개 정치 동작을 나타내죠.墙上挂着一张画, 벽에 그림이 한 장 걸려 있습니다. 이번 기출문제하고도 관계가 있는 문제죠. 장소, 정치 동작, 그리고 불특정 명사죠. 불특정 사람이나 사물이니까요. 자, 대부분 저가 달라붙어 있죠. 동태조사. 두 번째 출현이요. 움직이는 동작이죠. 뚱비의 장소죠. 카이고알라에 나한테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량치 저 자동차 한 대가 달려왔습니다. 불특정한 목적어가 왔죠. 세 번째는 소실이죠. 이탈하는 동작이 나타나요. 쌍우 빤저러 옮겨져 버렸어요. 사라져 버린 거예요. 지바이즈 역시 불특정한 목적어가 왔어요. 몇 개의 우자를 운반해 갔습니다. 라는 불특정한 목적어가 왔죠. 그렇다면 이번 기출문제에 나오는 세 단어를 살펴봅시다. 띠두 지도죠. 장 벽 담이고요. 과 걸다예요. 문제 보죠. 一张中国地图墙上挂着. 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네, 수고들 하셨어요. 우리 같이들 풀어볼까요? 一장 한 장에 중국地图 중국 지도墙上 벽 위挂着 걸려져 있습니다. 자, 목적어가 불특정한 사물이 왔죠. 그리고 장소가 왔죠. 창은 벽이니까 장소 아니에요. 1번 목적어예요. 거기에 단순 방위사가 붙어서 장소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장소, 시간, 그 다음에 뭐예요? 존재, 출현, 소실을 나타내는 동사, 그 다음에 불특정한 목적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장상과저 이장 중국어 띠두. 즉 존연문의 형식을 알면은 이 문제는 쉽게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습 한번 해보세요. 네, 이번 시간은 존연문 형식 중요해요. 종류 3가지 있다는 거 함께 체크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최근 들어 어림수 문제가 많이 나오죠. 어림수라는 건 중국어로 까이수, 대략적인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사에 나오는 건데요. 어떤 어림수는 수량사, 수량사죠. 앞에 붙기도 하고 어떤 어림수는 수사나 수량사죠. 뒤에 붙기도 해요. 오늘은 어림수를 나타내는 이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샤나 이상, 여러분들 우리 이상 이하니까요. 다 아는 얘기죠. 즉 무슨 얘기냐? 수량사나 수상사를 뒤에 놓여서 그 수보다 이상이면은 크고 이하면은 작은 수를 나타낸다.
考试60分以上为及格 60점 이상을 합격이라고 합니다. 水在0도 이하, 0도 이하에서 只有结冰 업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 숫자보다 이상은 큰 거, 그 숫자보다 이하는 작은 거. 그런데 헷갈릴 때가 있어요. 60점 이상일 때는 60점이 포함되든지 안 되든지 헷갈릴 때 여러분들 이렇게 표시하세요. 60分지 60분 이상,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써주거나 60분 이상 한 60분 이런 식으로 60점을 포함해서 라고 해주면은 더 확실하게 혼동되지 않게 상대방한테 알려줄 수 있다는 거죠. 60점 이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60점 및 60점 이하 혹은 60점 이하 한 60분 60점도 포함,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알려줘라. 무조건 이상 해가지고 조금 혼동스럽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자, 이번 기출 문제 나오는 세 단어를 봅시다. 얼통, 어린이죠. 미, 여기서는 미터로 쓰였어요. 免费, 무료로 하다. 정처, 차를 타다죠. 승차할 때 우리 그대로 승차를 읽으면 되죠. 이샤 뭐뭐 이하이다 라는 거죠. 문제 봅시다. 얼통, 이미 알 혹은 이젠 알미 두 가지 다 읽어도 되죠. 免费 정처 이샤다.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네, 수고들 하셨어요. 같이 정답 맞춰봅시다. 얼통, 아동이죠. 이미얼 혹은 이디얼미 1m 20. 免费 정처, 공짜로 차를 탈 수 있습니다. 이샤다. 이하의. 자, 그러면 이하는, 이샤는 수량사죠. 뒤에 놓인다고 했는데 여기 더가 있으니까 뒤에 명사 와야죠. 그렇죠? 명사 얼통하고 공짜로 차를 탈 수 있습니다. 免费 정처. 이 부분이 수로로 온 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이된 얼미 혹은 이미 얼 이샤다 얼통 免费 정처. 80년대 중국에 갔을 때 공원에 입장료를 받는 데가 있는데 이렇게 줄이 가져 있어요. 1m 20 정도에. 그래서 이 아래는 免费이고 뭐 혹은 반값이고 이 위는 성인이라고 계산한다는 거죠. 즉 중국은 키로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가 8살인지 뭐 10살인지 12살인지 모를 때는 아이들 주민등록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키로 보듯이 우리도 놀이공원 가면은 위험한 놀이기구 탈 수 있는 키 재는 게 있듯이 중국에는 키로 결정한다라는 거, 중국의 그런 풍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걸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이번 문제의 중요한 포인트는 어림수 이시하죠. 어디 쓰이느냐. 활용과 예문 확인해 보세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보의 종류 쉽게 외우는 방법으로 정가수 결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정태보, 가능보, 수량보, 결과보, 방향보. 근데 HSK 문제를 이렇게 풀이하다 보면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정태보예요. 오늘 우리 정태보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죠. 자, 정태보의 의미는요. 동작이나 행위에 대한 평가나 판단, 이거나 혹은 동작이나 행위의 결과일 경우에 그런 얘기가 되죠. 그럼 어떨 때 평가나 판단이고 어떨 때 결과로 봐야 하느냐 봅시다. 평가나 판단일 경우에는요. 앞이 주로 동사가 와주고 물론 부사나 조동사, 부사가 오는 것도 마찬가지죠. 뒤에 형용사 사주가 올 때는 평가나 판단이에요. 예를 들어서 他唱得很优美 아주 우아하고 아름답게 불렀습니다. 앞이 동사고 뒤가 형용사 사조죠. 어떤 형용사 사조냐? 편정사조가 왔을 경우에요. 두 번째는 부사나 조동사가 있죠. 부사나 조동사가 있고 뒤에 또很快 편정사조가 오는 경우죠. 他一定能骑得很快 틀림없이 빨리 탈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판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행위 결과는 어떤 경우가 결과냐? 뒤가 주술사조나 형보사조, 동사사조가 오는 경우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편정사주가 올 때와 주술사주나 형보사주, 동사사주 올 때가 예의가 판단이나 평가 혹은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문 봅시다.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더 플러스 주술사주. 뚜주텅. 왜 배가 아프다? SV죠. 어떻게? 시아오더 뚜주텅. 모두 웃느라 배가 아팠습니다. 웃어서 배가 아프다는 결과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도 사실은 정도를 포함하고 있죠. 배 아플 정도로 웃었다고 하니까요. 두 번째는 동사사주 혹은 형부사주나 동사사주가 오는데 앞에 동사나 형용사일 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판단이나 평가일 경우에는 뒤가 무슨 사주? 형용사사주인데 편정사주. 즉 무슨 소리냐? 편정사주 우리 저번에 했었는데요. 很好 이런 식으로 꾸며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편정, 이게 종이고 이게 주죠. 우리는 주종사주라고 보면 되는데 중국 친구들은 편정사주라고 부르니까요. 보세요. 형보사죠. 형용사와 VC가 많이 질러 아주 만족스럽게 먹었습니다. 오면 치다 많이 질러 이런 식으로 형보사주가 오거나 까오싱더 티어치라이 기뻐서 팔짝 뛰었습니다. 형용사 뒤에 동사사주가 올 때는 우리는 그거를 결과라고 하죠. 사실 이거 팔짝 뛸 정도로 기뻤습니다가 우리말로 맞죠. 기뻐서 팔짝 뛰지는 않죠. 펄쩍 뛰지는 않는데 어쨌든 중국 친구들은 이걸 결과로 본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기출문제 세 단어 봅시다. 详시 상세하다죠. 피엔 편 문장을 세는 단위죠. 报道 보도하다 혹은 보도도 돼요. 문제 보시죠. 写很详细더这篇报道. 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네, 수고들 하셨어요. 우리 같이 순서 맞춰봅시다. 写 쓰다죠. 很详细 매우 자세하다. 자, 여러분들한테 전에 공식 하나 알려드렸어요. 정태보가 더가 나오고 뒤에 정도부사가 있으면 무조건 같이 묶어라. 더는 정태보를 나타내는 복격조사죠. 복격조사. 자, 펜파우다. 이 보도는 그렇죠? 자, 이거 두 개 묶어버리면 무지 쉬워요. 더헌으로 무조건 묶으세요. 그럼 뻔하잖아요. 이 앞에 뭐예요? 뭐가 있대요? 형용사나 동사 와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주어 오면 되죠. 자, 펜파우다. 写得很详细. 이 보도는 매우 자세하게 써져 있습니다. 평가를 나타내죠. 왜? 편정사조니까 헌시양시 편정사조니까 평가를 나타내준다.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풀으셔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보세요. 이번 시간 정태보 두 가지 의미와 구별하는 법, 형식벌 예문 확인하시면 도움이 돼요. 뒤보호 부분이 편정사조냐 아니면 주술사조, 동사사조, 형보사조냐에 따라서 평가 판단 그리고 결과로 나눌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4급을 공부한다고 4급만 보면 안 돼요. 3급도 보고 기회가 되면 5급도 보고 하면서 자꾸 문제 유형을 익히는 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요. 동사빵과 빵주의 얘기는 5급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중요한 게 3급에서는 쉽게 나오고 4급에서는 5급에서는 어렵게 나오는데 뭐가 어렵냐? 단어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4급이어서 4급만 보거나 나는 3급이어서 3급은 단어가 없으니 약하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나는 5급이니까 5급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3, 4, 5급 이 풀이를 계속 보다 보면 여러분들 몸에 있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문법 근육이 강해지는 거죠. 매일매일 한 문제씩 푸는 게 하루 몰아가지고 100문제 푸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많아요. 자, 동사 빵과 빵주에 대해서 구분해 봅시다. 빵은 회화에서 많이 쓰여요. 목적어를 가질 수가 있죠. 중요한 부분이죠. 니 빵빵 먹어봐. 나 좀 도와주세요. 我实在没办法了. 나 정말 방법이 없네요. 라고 했죠. 그 다음에 빵주는 동사일 경우에는 그래서 많이 쓰여요. 그리고 명사로도 사용돼요. 그리고 문장 중에 후시항이 오면 빵주만을 쓸 수 있죠. 빵주 비에렌스 이젠快乐的事情 나무도 없는 것은 일종의 즐거운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这本书对他没有太大的帮助 명사로 쓰였죠. 이 책은 그에게 그리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후샹이 나오면은 빵주만을 쓸 수가 있어요. 我们是朋友 우리는 친구예요. 有困难当然应该互相帮助 어려움 있으면 당연히 도와야죠 라고 했죠. 그 다음에 빵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연동문의 성격을 띠고, 즉 뒤에 동사가 온다는 거고, 빵주는 경어무의 성격을 띈다. 보세요. 징빵원 나 부유한 V2로 본다는 거예요. 나를 도와서 아이샤 좀 들어주세요. 콰이디바 택배 좀 들어주세요. 뭐요? 그 다음에 这种顽强的性格帮助他度过了一道道难关. 이런 억센 성격이 그가 모든 난관을 헤쳐가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빵주의 목적어가 오고 뚜구얼라의 주어가 s가 되는 겸허문의 성격을 가졌다라는 거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 문제에 나오는 세 단어를 봅시다. 빵, 돕다, 땅디, 그 지역, 현지, 따오요, 안내하다 혹은 가이드라는 뜻이죠. 문제 봅시다. 你能帮我当地的导游请一个吗?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네, 수고들 하셨어요. 같이들 풀어봅시다. 你能帮我 당신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땅디다 따오요. 현지의 가이드를 칭 초청하다 요청하다 이거 하나 마 일단 마는 맨 뒤로 집어넣으면 되죠. 자, 니능 빵워 얘가 주어와 능 조동사 동사가 였죠. 자, 연동문이라고 그랬어요. 뒤에 뭐는 볼 수 있어요. 동사 오겠죠. 니능 빵워 칭 이거 땅디다 따오요마 당신 나 현지 가이드 하나 부르는 거 도와줄 수 있어요? 이게 정답이에요. 물론 또 다른 정답도 하나 있어요. 뭐냐? 현지 가이드 나도 와서 하나 불러줄 수 있어요? 이렇게도 될 수는 있죠. 땅지다 따오요. 이능 빵 워칭이 이것도 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래도 원칙대로 가려면 이능 빵워 빵 뒤에 동사 온다. 칭 이거 땅지다 따오요. 이렇게 가는 게 조금 더 어순이 편해요. 여러분들이 땅지다 따오요를 앞으로 뽑아서 강조할 수도 있지만 편하게 가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풀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보세요. 자, 이번 시간 빵과 빵주의 비교 그리고 관련 예문 체크해 두시면 도움이 돼요. 빵은 연동문, 빵주는 겸허문의 성격을 가졌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3급, 4급, 5급 작문 문제를 300여 개 풀었는데 가능보호가 처음 나오네요. 그렇다고 가능보호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왜? 회화에서 가능보호는 무지 많이 써요. 가능보호 쉽게 얘기해서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를 나타내는 거죠. 자, 가능보호 정의 봅시다. 서술어 뒤에 쓰여서 동작의 진행의 실현 가능성을 나타낸다. 가능성을 나타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능보호라고 그러죠. 총 4종류의 형태가 있어요. 1번이 제일 많이죠. 투하보호를 갖는 동사나 방향보호를 갖는 동사 사이에 조사 더나 뿔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문법제는 결과보호 가능식, 방향보호 가능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가능보호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회화책에서 많이 보는 동사 플러스 더 플러스 결과보호나 방향보호가 아니라 랴오가 오는 거죠. 취부랴오 이런 식으로 해요. 그 다음에 동사 형용사 뒤에 금지를 나타내는 뿌더가 나타나는 거야. 먹으면 안 돼. 취부더. 그 다음에 수거성 가능보. 이게 여러분들을 괴롭히죠. 마이부치 살 능력이 되지 않는다. 조부뚱 걸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결과보호라고 하기도 애매모호고 방향보호라고도 애매모호인데 중국인들이 쓰는 거. 이게 뚜이부치도 마찬가지죠. 수거성 가능보호다. 뚜이부치의 반대말이 뭐예요? 뚜이더치예요. 나중에 기회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형태 우리
1번이 제일 많이 쓰인다고 그랬죠. 가장 많이 쓰는 기본 형태로 자, 칸완 결과보호가 있죠. 동사 뒤에. 나추 방향보호가 있죠. 여기 더가 들어가면 칸더완 그러면 다 볼 수 있다. 나더추 꺼내놓을 수 있다. 칸부안 다 볼 수 없다. 수 없다죠. 나부추 꺼내놓을 수 없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칸둥 알다죠. 봐서 알다. 근데 칸부둥 그러면 봐서 모르다예요. 호엘라 돌아오다죠. 후이더라이 돌아오실 수 있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我看不懂中文杂志 나는 중국어 잡지를 볼 줄 모릅니다.晚上 7点 이前 저녁 7시 이전에 你回得来吗? 돌아오실 수 있어요? 수 있어요? 수 없어요? 예? 뜻이 된다는 거예요. 더부랴오는 동작의 실현에 관한 예측이고 아까 말씀드렸죠. 부더는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금지. 그 다음에 수거성 가능보, 뚜이더치, 마이더치, 나더치, 보호 결합의 긴밀한 가능보로 비교적 고정된 형식을 지니고 있다. 칸더치, 허더라이, 라이더지, 수이더자오 이런 것들이 수거성 가능보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 유형에 맞춰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럼 이번 기출문제 나오는 세 단어 배웁시다. 植物, 식물이죠. 生长, 성장하다, 자라나다. 양광, 햇빛이에요. 리부카이, 떨어질 수 없다, 그만둘 수 없다. 자, 오늘의 기출문제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세요. 植物的, 生长, 양광, 리부카이.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네, 수고들 하셨어요. 우리 같이 순서 맞춰봅시다. 植物的, 식물의, 生长, 성장에는 양광, 햇빛이죠. 리부카이, 떨어뜨릴 수 없다. 자, 더 있으니까 뒤에 명사성분 와줘야 하는데 성장이 동사도 되지만 명사도 되니까 식물의 성장에는 뭐가 없어서는 안 돼요. 植物的生长, 리부카이, 햇볕을 떨어뜨릴 수는 없다. 햇볕이 있어야 한다. 원래 리카이에서 카이라는 거는요, 결과보호로 쓰는 붙었던 부분을 떨어뜨리는 뜻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징리 다카이니다 시향제 가방을 열어주세요. 두들겨서 열다 다카이 이런 식으로 떨어뜨리는 의미를 가기 때문에 리부카이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가능보호가 들어갔죠. 결과보호를 가능보호로 만든 거예요. 정답은 植物的生长 리부카이 양광 이게 정답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풀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드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가능보, 개념과 네 가지 형식을 말씀드렸어요. 네 가지 다 모르셔도 첫 번째 거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유튜브를 구독해서 이 문법 문제를 풀고 있는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조동사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야오와 넝이죠. 자, 조동사 야오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강한 의지, 부정은 부시앙이나 부유인이에요. 조동사 야오의 부정어 부야오 아니에요. 이거는 동사로 부정하거나 필요치 않다 혹은 부사로 뭐뭐 하지 마세요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은 반드시 도리상 마땅히 실행해야 할 것을 나타내요. 즉 부정 형식은 부용이나 부비예요. 어떻게 다르냐 여러분들 해석해 보면 돼요. 보세요. 예문 보실래요? 니야칸마 뭐 부시앙칸 보기 싫어요. 부정 형식은 부야오가 아니라 부시앙이나 부유엔이죠. 의지를 나타낼 경우에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발음을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니야오 주의 파인 이때는 의지가 아니라 뭐뭐 해야 한다. 도리상 마땅히 실행해야 하는 명령, 권고, 부탁 등이 난다는 거죠. 그랬더니 저 안 해도 돼요. 我不想注意 fine이 아니라 그거는 하기가 싫은 거고 저 발음 잘해요. 我不用注意 fine 저 발음 잘하니까 할 필요가 마땅히 실행할 필요가 없다. 부용이나 부비로 부정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外面冷 밖이 추워요. 要多穿点衣服
옷 좀 더 입어야 해요. 상대방한테 권고를 나타냈죠. 강한 의지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보면 얘가 의지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 자, 이번 문제 나오는 단어들 봅시다. 시관, 습관, 습관되다, 동사도 돼요. 르지, 일기죠. 양청, 양성하다, 동사죠. 문제 봅시다. 好习惯要写日记的 양청. 자,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네, 수고들 하셨어요. 같이 풀어봅시다. 好习惯 좋은 습관, 要 뭐뭐 해야만 한다. 写日记的 일기를 쓰는 양청, 양성하다. 자, 더 있으니까 명사성분하고 붙어줘야죠. 야오는 조동사니까 동사와 붙어줘야죠. 예, 정답 나와버렸죠. 공식만 알고 있으면 쉬워요. 야오, 양청. 좋은 습관을 길러야만 합니다. 무슨 좋은 습관? 写日记的 관형어죠. 그래서 부사어, 수로, 관형어, 목적어, 관주 부술 보관목에서 관주가 없고 보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순을 여러분들한테 기억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풀으셔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보세요. 네, 이번 시간 조동사 야어의 두 가지 의미와 관련된 예문 배웠어요. 알아두셔야 돼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요. 수고하셨어요.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Q&A에서 답해 드릴게요.